자, 여러분 교재 이제 16쪽이랍니다. 16쪽에 5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도 매우 심플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2차 정사각 행렬 ABC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답니다. 자, 기억번에 A가 0이 아니면 A 곱하기 B는 AC를 만족할 때에 B는 C와 같다. 자, 이 기억번이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된답니다. A가 0이 아니고 A 곱하기 B하고 A 곱하기 C가 같으면 B 곱하기 B하고 C는 같은 행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놈의 결과가 A와 A를 이렇게 지워버리고 B와 C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A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일반 정식 계산에서는 실수 계산에서는 A가 0이 되지 않을 때에 A 곱하기 B라는 놈하고 A 곱하기 C라는 놈이 같으면 A를 약분시키고 B하고 C와 같다 했을 때 맞는 얘기가 된답니다. 그러나 행렬에서는 이놈을 우리가 성립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렬에서 A를 약분한다는 이런 개념은 없지만은 우리가 A를 지운다라는 그쵸?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A를 지운다는 것은 요 양변에 A의 역행렬을 곱했다 그런 얘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참 명제가 되려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라는 말이 있어야 요 기억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가 단지 0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니은 보기를 보니까 행렬 A의 제곱이 0이면 A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무조건 이 내용을 만들어요. 0인자가 됐을 때는 0인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디터미니 값이 0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곱에서 0이 되는 행렬을 우리가 0인자가 되는데 A가 역행렬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D급번 보기를 보니까 A, B가 역행렬을 가질 때 A, B, C가 0이면 C는 0이다. 당연하죠. A, B, C가 0일 때에 C는 0이다라고 했는데 문제 조건에서 A의 역행렬이 있으니까 A를 지울 수 있답니다. B의 역행렬이 있을 때도 B를 지울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C는 이렇게 역행렬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D급번도 맞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5번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번 얘기는 그쵸? 완전히 엉터리 얘기죠.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하고 교환법칙 성립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 해서 교환법칙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무조건 틀렸답니다. 자, 니은은 A 곱하기 B가 0이면 A와 B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거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A 곱하기 B가 0일 때에 만약에 A의 역행렬도 B의 역행렬도 각각 모두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행렬 존재에 관한 명제가 나왔을 때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역행렬을 그렇다 하면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이렇게 가정을 해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답니다. 행렬 A와 B의 역행렬이 이런 식으로 모두 존재하면 우리가
요 A도 지울 수 있고 B도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 된다는 이런 모순이 생긴답니다. 자, 다시 한번. 만약에 A와 B의 역행렬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A를 지우고 B를 지우니까 자, 남는 것은 단위 행렬인데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 될 수가 없답니다.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생긴다? 모순이 생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 A 곱하기 B가 0이라면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가 조건에 나와 있는 명제는 참이랍니다. 왜? 우리가 가정한 요 내용이 모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오는 명제는 참이랍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도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요것은 뒤에서 선생님이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그랬답니다. 자, 행렬 A가 행렬 A를 가지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표현했을 때에 자,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 결론만 얘기해 보려면 우리는 요 행렬이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한 해를 갖는답니다. 뭐라고요? 유일한 해를 갖는답니다. 여기에서는 행렬 A 역행렬이 있게 되면 양변에 A 인버스로 곱해주면 요놈이 없어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XY라는 것이 A의 역행렬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XY 값이 이렇게 유일한 값으로 나온답니다. 뭐라고요? 유일한 값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면 반대로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랬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될 수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다이든지 아니면 아예 해가 없든지 요 두 가지 경우가 다 될 수 있답니다. 자, 요거에 관한 얘기는 선생님이 뒤에서 매우 자세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볼 건데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알아둔답니다. 뭐라고요?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한 해를 갖게 되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 많든지 아니면 해가 아예 없든지. 그런데 이 보기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만 했고 해가 없는 경우를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한 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두 가지 경우 해가 무수히 많든지 아니면 해가 없든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답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 17쪽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 문제를 먼저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셨고 나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겁니다. 전혀 풀어보지 않고 강의를 듣는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운 개념을 가지고 또는 이미 공부한 기본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된답니다. 안 풀어보신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를 끄고 아주 끄지는 마시고 스톱을 하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답을 내지는 못해도 매우 고민을 해보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된답니다. 자, 선생님 안 본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수학능 시험에서 1등급 중에서도 최상 1등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7페이지랍니다. 자, 17쪽에 7번 문제랍니다. 자, 그 문제를 보니까 2차 정사각형렬 ABCD가 자, 요놈을 만족한다 그랬답니다. AV라는 것이 CD가 된다, 같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답니다. 자, AB하고 CD가 같으면 AB의 교환하고 CD의 교환하는 값이 서로 같은가? 기억번의 얘기죠. 여기는 어떤 문제를, 요 문제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AB와 CD가 교환이 성립한다는 말이 안 나온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틀렸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의 얘기를 보니까 A와 B가 모두 역행렬을 가지면 C와 D도 모두 역행렬을 갖는다라고 했답니다. 자, 잘 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레를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디터민을 이용한답니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란 말이고, B의 디터민이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B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A 곱하기 B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A의 디터민 곱하기 B의 디터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A 곱하기 B의 디터민이 요놈이 0이 아니고 요놈이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요놈을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 B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은 A, B의 디터민이나 C, D의 디터민이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놈하고 요놈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A, B의 디터민이 0이 아니면 C, D의 디터민도 0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C, D의 디터민은 우리가 C의 디터민 곱하기 D의 디터민이라고 적을 수 있고 요놈이 0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터민의 성질에서 실수 곱한 값이 실수끼리 곱한 값이 0이 아니라 그러면 C의 디터민은 요 값도 0이 되면 안 되고 D의 디터민은 요 값도 0이 되면 아니 되기 때문에 결국 C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D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가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은은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이것도 매우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A와 B가 모두 역행렬을 갖지 않으면 C와 D도 모두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자, 우리가 A와 D가 역행렬을 갖지 않으면 요놈이 이렇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C와 D의 디터민도 이 CD의 곱의 디터민도 0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요놈이 뭐가 된다? 0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끼리 곱이 0이다라고 하는 요것은 C의 디터민이 0이든지 또는 이답니다. 또는 D의 디터민이 뭐가 되든지 그렇죠. 0이 되든지 또는 이답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의 역행렬이 C가 역행렬이 없든지 또는 D의 역행렬이 없든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C와 D가 모두 역행렬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D급번 명제는 틀렸답니다. 뭐라고요? C의 절대값, C의 디터민이 0이든지 또는 D의 디터민이 0이다라고 하는 말은 C, D 중에 적어도 하나가 역행렬이 없다는 말이지 둘 다 역행렬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 어떤 수치적 관례를 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학습한 대로 디터민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우리가 매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